여기서는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쌀이 나오는 곳, 즉 생산되는 곳, 농촌이죠. 이런 데서만 주로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꼭 해당 지역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또는 서울로 각종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운송, 수송 기능을 통해서 이 쌀들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옮겨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소적 격리를 해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보관 기능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그대로 파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책을 보면은 시간적인 격리를 극복해서 효용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은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가을 때 많이 추수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러면 가을 안에 이 쌀들을 모두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관 기능이 들어가면서 창고의 개념도 나오는데, 자, 이 창고에 어떻게 해요? 쌀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는 만약에 밥을 먹다가 쌀이 떨어지면 사러 갑니다. 즉 뭐예요?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창고, 보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조성 기능이란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기능. 자, 소유권 이전 누구다? 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유통의 흐름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의 채널은 바로 네 가지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기능. 이들이 뭐예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소유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의 제조업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들한테 제품을 이전시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제 파는 거죠. 파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전을 시키고, 이들 밑에도 각종 소매상들이 있어요. 이들한테 물건을 주면서 역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고 면대면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집에서 보면 뭐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소매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판매함으로써 뭘 한다?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과 물적 유통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커다란 어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이전해 가는 과정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시켜주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이제 표준화 기능이 있고요. 시장금융, 시장정보, 위험부담. 예전에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도 간혹 나오니까 개념만큼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보면은 표준화. 자, 표준화라 하면 우리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품질적 어떤 퀄리티 차이를 조절한다. 자, 수요와 공급.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난 이런 제품을 원하는데 이 정도의 양이 안 나올까? 그럼 또 공급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서로 간의 어떠한 생각들이 어때요? 일치시키게끔 만들어준 역할이에요. 해서 그 사이에서 거래의 단위나 가격, 지불 조건, 우리 가격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제품은 얼마, 어떤 제품은 얼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는 이 정도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샀을 때 대형, 중형, 소형, 그럼 각각에 맞춰서 형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씩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즉 일반화되고 표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시장 금융이라는 것은, 자, 시장에는 분명히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인데, 자, 이들 간의 어떠한 경제적 격리. 자, 생산자는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에 맞춰서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없어. 자, 이렇게 되면 경제적 격리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제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고급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부나 또는 리스 등으로 해서 어떠한 시장, 어떠한 금융 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외상이죠. 외상이나 좀 DC를 해주는 개념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시장 금융이고요. 시장 정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 정보. 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뭐 있어요? 소비자들의 이름 또는 나이 또는 연령,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봤을 때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 이런 걸 분명히 얻어갈 거예요. 아,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도소매 유통기관의 이제 유형하고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반이 됩니다.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근데 여기서 각각의 파생이 되어지는데 이 각각의 단계, 즉 채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유통 전문 산업이라고 해서 도매상, 소매상. 자, 나와 있죠? 자, 이들은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송도 하고 보관도 하고 운송도 합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 양이에요.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은 많은 양을 제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소매상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지만 이들은 어때요? 대량으로 물건을 띄워온다고 하죠. 흔히 말하면. 그래서 그 대량으로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널들, 소매 채널들이 있죠. 이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이제 농산물 시장 같은 데 보면 어때요? 큰 트럭으로 여러 대 오죠. 그런 사람들은 도매상이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떼어가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슈퍼나 점포에 있는 할인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흔히 소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도매상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도 하지만 재가공을 합니다. 해서 다시 되파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상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최종 소비자, 즉 우리 같은 소비자죠. 이들한테 판매하는 역할만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매상, 소매상의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유통산업의 이제 환경이 나옵니다. 자, 환경은 여러분들 3과목 유통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주의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1970년대. 자, 이때는 이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운송 기능. 이것이 만약에 교통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장소적 격리를 해소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나오고 우리 고속철도 나오고 비행기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한다? 장소적인 격리가 해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도나 군 또는 면 단위의 중간상이 몰락하게 돼요. 왜? 만약에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들의 역할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들의 역할들, 작은 군소 단위의 중간상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